방탄소년단 멤버 제이홉이 원주 3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해 팬들과 잠시 작별을 보였습니다. 제이홉의 입소 현장 모습을 취재했습니다. 강릉 산불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전국에서 성금과 물품 기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기업체, 개인 자원봉사자들도 하루 평균 300명 넘게 몰리면서 이재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강으로 낚시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이른바 알박기 낚시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단속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북한강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오늘 19일 예정됐던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 공청회가 무산되면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강릉 산불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성금과 물품 기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재민을 돕는 자원봉사자들도 하루 평균 3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강릉시가 1차 조사한 산불 피해액은 약 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강릉 산불 임시 대피소에 마련된 물품 접수 창구가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하루에만 20곳이 넘는 기관 단체에서 물품을 보내오는데 이재민들이 당장 마실 물부터 라면과 쌀, 휴지, 음료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구호품은 무려 21만 점이 넘는데 이재민들이 대피소에서 임시주거시설로 하나둘 옮기면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정착해서 한 2년간 지낼 시설로 저희가 보내드리는데 사실 사람이 생활을 하려면 밥숟가락부터 시작해서 다 필요한 상태라서 그때 이동할 물건들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에요. 강릉 산불 상황실에는 하루에도 10여 곳이 넘는 공공기관과 기업체, 사회단체 등의 기부 행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산불 피해 성금 30억 원을, LG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성금 20억 원을 각각 기탁하기로 했는데 5개 대기업 성금만 100억 원에 달합니다. 강릉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기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기업, 각종 단체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소액 기부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현재까지 전국 재구호협회에 접수된 강릉 산불 피해 돕기 성금은 약 250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산불 구호 현장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의 활약도 눈에 띕니다. 이재민들의 세끼 식사를 만들어 제공하는 것은 물론 옷가지와 침구류 세탁, 이사 지원까지 다양한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강릉 산불로 펜션을 잃고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기동 권양숙 씨 부부는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다며 자원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이처럼 산불 직후부터 자원봉사자는 벌써 1,600명이 넘었는데 대기 중인 신청자도 그만큼입니다. 가장 어려운 거에 산불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싶어가지고 아침 5시부터 나와서 이제 급식도 준비해 주시고 저녁 9시까지 준비를 급식이라든가 이런 활동들을 전개하고 계세요. 이런 가운데 강릉시가 1차 피해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 피해액은 사유시설 333억, 공공시설 65억 원을 합쳐 약 4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사망 1명과 경상 26명이었고 이재민은 210여 가구, 약 490여 명이었습니다. 정형화된 규칙에 의해서 우리가 넣다 보니까 이 금액이지만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직접 손에 사정인들을 써서 실질적인 피해를 이제 전부 점검해 볼 겁니다. 179헥타르에 살림마일이 1조 가까이 나오는데 아마 이 재산상 피해도 현실가로 맞추면 상당히 크게 나올 것이다. 강릉시는 우선 행정안전부에 긴급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150억 원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화수림 조성과 특수 소방장비 확충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네, 요즘 산란기를 맞은 붕어를 잡기 위해서 북한강으로 낚시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좋은 자리를 맡기 위해 좌대나 텐트를 설치하는 이른바 알박기 낚시도 성행하고 있는데요. 네, 엄연한 단속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몸살을 앓고 있는 북한강의 모습 전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의 한 공원입니다. 북한강과 맞닿아 있어 낚시객들이 자주 찾는 곳입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는데 공원 안에는 텐트나 파라솔 등 낚시 장비가 가득합니다.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 누군가 가져가지 못하게 못을 박아 단단히 고정해뒀습니다. 물고기 산란철을 맞아 낚시꾼들이 목 좋은 곳에 좌대를 장기간 설치해 놓는 이른바 알박기를 해둔 겁니다. 이들이 다녀간 자리엔 쓰레기도 가득합니다. 곳곳에 페트병과 술병 등 버리고 간 쓰레기가 눈에 띕니다. 낚시 금지 표지판이 붙어 있지만 버젓이 울타리를 훼손하고 자리를 폈습니다. 주인 없이 버려져 있는 낚시 시설입니다. 나무 판자로 만든 좌대를 아예 고정시켜 놨습니다. 낚시 명당을 차지하려는 건데 불법 점유물에 해당합니다. 물고기가 알을 낳기 위해 천변으로 모여드는 봄이면 이 같은 불법 좌대는 더 많아집니다. 하천 미관과 환경을 해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단속은 감감무소식입니다. 낚시객들도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들어가서 이거 철거하고 이렇게 하네요. 내 경고만 해본다고. 춘천시는 상수원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80억 원의 비용을 들여 낚시터와 선착장 시설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하천 주변으로 이 같은 알박기 낚시는 더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 단속은 개고장을 붙이는 정도가 고작입니다. 말뿐인 단속이 아니냐는 지적에 춘천시는 행정 절차를 지키는 것이라며 적극적인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의 시간을 자진 철거하는 그 기간을 드리거든요. 이제 그 기간 동안 철거가 안 되니까 이제 아마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산란기에 접어든 물고기를 잡기 위해 전국에서 모여들고 있는 강태공들. 일부 모렴치한 낚시객들의 추태에 북한강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BTS 멤버 제이홉이 18일 원주에 위치한 육군 제3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했습니다. 군은 부대로 들어가기 전 신병들의 입영 통지서를 검사했지만 철저한 통제로 제이홉의 모습을 확인할 수는 없었는데요. 제이홉이 탄 차를 포함해 석 대의 카니발 차량이 부대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돼 다른 멤버들도 입소식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장을 찾은 BTS 팬클럽 회원들은 아쉬움과 함께 응원의 목소리를 제이홉에게 전했습니다. 오늘 입소하는 신병 200여 명은 5주 뒤에 자대 배치될 예정입니다. 강원경찰청이 평창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마을 남성 등의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피해자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올 초 주민 등 모두 4명을 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지난달 같은 혐의로 구속한 피해자 1명과 불구속 상태로 수사한 피해자 1명 등 2명은 먼저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피의자 중 1명은 지난달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인천에서 전세 보증금 125억 원을 가로챈 이른바 빌라왕 사건의 파장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자가 연이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벌써 3명이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떼일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집이 경매로 넘어가 당장 길거리에 나앉아야 하는 현실에 내몰리면서 이처럼 가슴 아픈 일들이 되풀이되고 있는 건데요. 피해자들은 사기도 사기지만 정부의 미흡한 대응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피해자에게 최대 2억 4천만 원을 저금리로 빌려주거나 긴급거처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자격 요건이 되질 않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는 수도권을 넘어서 부산, 광주, 제주 등 전국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18일 공식 출범한 피해자들의 모임인 전세피해 전국대책위원회는 피해자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부 대책 마련과 피의자들의 엄벌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특히 가장 시급한 문제로 피해 가구에 대한 경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살던 집에서 쫓겨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암울한 현실은 피해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
혹시 또다시 발생할지 모를 피해자의 극단적인 선택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세심하고 사려 깊은 피해 대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는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가운데 19일 예정됐던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 공청회가 무산되면서 특별자치도 출범에 차질이 빚어지진 않을지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허영 국회의원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자, 의원님, 19일 예정됐던 공청회 무산됐다, 사실상 무기한 연기다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공청회가 무기한 연기가 된 게 아닙니다. 5월 초나 4월 말경에 열릴 거고요. 그 공청회 일정을 여야 간 합의 중에 있었다, 과정 중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청회라고 하는 절차는 지금 제가 재정법을 내서 그 재정법이 통과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부 개정안에 대해서 약식 공청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거는 여야 간사가 합의하면 언제든지 열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공청회 일정이 안 잡힌다고 해가지고 법이 무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과도한 우려는 이거는 좀 도민들에게 오히려 걱정만 끼치는 그런 정치적 공세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5월 초에는 무조건 공청회가 열려서 5월 달 안에 강원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될 수 통과 꼭 된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려할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지역 주민분들은 또 혹시라도 오는 6월 11일 특별자치도 출범에 차질이 빚어지진 않을까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공청회 일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공청회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시겠죠. 근데 제가 오늘도 여당의 이양수 원내 수석부대표하고 임한희 행정안전위의 간사, 또 어제는 우리 당의 김교용 간사하고 장시간 소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이나 이렇게 공청회 열고 5월 달에 법안 통과를 꼭 시키겠다라고 약속을 받았으니까요. 이제는 이 일정이 안 잡힌다고 해가지고 걱정하지 마시고 국회에 좀 남겨주시겠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개정안의 대표 발의자이자 강원도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의 계획과 전망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와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도 한뜻으로 법안 처리에 노력하겠다 의지 표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노력을 여야 국회의원들이 합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에 대해서 정부가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100% 중에서 20-30%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부 수용력을 좀 높이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강원도청과 또 정부 여당이 적어도 강원특별자치도법 100% 중에서 50% 정도까지는 수용을 해야 정상적인 특별자치도 출범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예상되고 있고요. 그 수용을 위해서 여야가 합심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허영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은 강릉 산불 피해 상황실을 설치하고 지역 주민 고용 안정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산불 피해 상황실은 강릉 지역 근로자와 사업장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고용 유지와 안전 조치 관련 정책을 안내합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직업훈련 생계비를 2천만 원까지 대부할 계획입니다. 또 산불 피해 사업장이 사고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자금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산불로 틀니나 보청기 등 장애인 보조기기가 훼손되거나 분실한 대상자에게 추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 2일에서 11일 발생한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릉시 등 11개 지역 피해 주민인데요.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급여 기간과 관계없이 급여가 가능합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